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축구계에는 비운의 천재라 불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부상이나 불운에 발목 잡혀 끝내 꽃을 피우지 못한 선수들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그런 종류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영웅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던져버린 추악한 비극 말입니다. 2003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우리 대표팀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겼던 그 골. 분명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찬란했던 기억이 그의 추락을 더욱 비참하고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영웅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베트남의 축구 신동 탄반 끄우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03년 10월 19일 오만의 무스카트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뜨거운 열기가 아직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던 시절, 우리 대표팀이 아시안컵 예선전에서 베트남과 맞붙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당시 축구 팬들 중 그 누구도 우리가 이 경기에서 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천에서 열린 1차전에서 5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대승을 거둔 상대였고, 당연히 또 한 번의 쉬운 승리가 예상됐죠. 하지만 바로 그 중립 경기장에서 축구 역사에 기록될 만한 거대한 이변이 일어납니다. 후반 29분 경기장의 정적을 깨는 한 방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당시 불과 19살의 청년 판 반끄우옌이었습니다. 그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야말로 역사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베트남 축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스코어 0대1,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패배, 그리고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그해 19살의 나이로 베트남 골든볼을 수상하며 자국 축구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쓴 공인된 천재였습니다. 베트남의 모든 국민들은 그가 자국 축구를 이끌고 아시아를 호령할 위대한 전설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철없는 젊은 날의 실수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포츠 정신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 이 네 글자만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신성한 그라운드를 더럽히는 최악의 행위입니다. 첫째, 이것은 한 국가 전체의 믿음을 송두리째 짓밟은 배신 행위였습니다. 당시 판반끄우에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 축구의 미래이자 희망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가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고작 얼마 되지 않는 검은 돈에 눈이 멀어 경기를 팔아 넘긴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기 하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영웅으로 믿고 응원했던 수백만 팬들의 순수한 마음과 자부심을, 그들의 꿈을 함께 팔아넘긴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이기심의 발로였습니다. 국가의 명예, 자신과 함께 땀 흘린 동료들의 노력,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이는 스포츠맨십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팀 스포츠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결국 베트남의 한 언론이 남긴 뼈아픈 기사 한 구절이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해줍니다. 타고난 재능은 장점이지만 인성, 의지, 프로 정신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의 축구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담아낼 그릇, 즉 그의 인격과 프로 의식은 처참할 정도로 부족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판반끄우옌의 재능이 아무리 위대했다 한들 스포츠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저버린 그의 죄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때는 2005년 제23회 동남아시안 게임, 심지어 개최지는 베트남, 바로 그의 안방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열광적으로 지켜보는 그 무대에서 국가적 영웅이었던 판반끄우옌이 승부조작 사건의 주동자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축구계 전체를 경악시킨 추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곧바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그는 결국 2007년 집행유예와 함께 4년간의 출장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선수로서 한창 기량이 만개할 나이, 그의 나이 불과 21살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베트남의 축구 신동에 화려했던 경력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했던 영광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치욕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그에게 보냈던 절대적인 믿음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이 2003년의 그 역사적인 골을 다시 돌아보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더 이상 순수한 감탄이나 놀라움이 아닙니다. 아마도 씁쓸함, 그리고 배신감에 가까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우리의 패배는 몇 곱절은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력상 한 수 아래의 팀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스포츠맨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조차 저버렸다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된 선수에게, 바로 그가 이끌던 팀에게 무너졌다는 사실. 이것은 월드컵 4강 신화의 자부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패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이제 영원히 더럽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더욱 가슴 아픈 비극일 겁니다. 그 골은 이제 그들에게 만약에라는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끝까지 정직했다면, 과연 베트남 축구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는 과연 어디까지 성장하여 진정한 레전드가 될 수 있었을까? 결국 그 역사적인 골은 이제 베트남 축구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아픈 상처를 상기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가장 위대한 영광의 상징이었던 것이 이제는 한 천재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증거가 된 셈입니다. 결국 그 한 골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온전한 영광으로 기억될 수 없는,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판반끄우엔의 이야기는 단순히 베트남이라는 한 나라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축구라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히 너무 이른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축구 신동들에게 던지는 차가운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진실 하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로 재능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베트남의 메시라 불릴 정도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한들 그 재능을 뒷받침할 프로 정신, 강철 같은 규율, 그리고 검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력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의 화려한 발재간은 결국 그라운드 밖에서의 단단한 자기관리 위에서만 진짜 꽃을 피울 수 있는 법입니다. 결정적으로 한 선수가 역사에 남기는 유산, 즉 그의 레거시는 하늘이 내려준 재능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내린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 사건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번뜩이는 재능은 순간의 환호를 가져다 줄 뿐이지만 그라운드 밖에서 내린 단 한 번의 결정이 그의 평생을, 그의 역사를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판반끄우엔은 축구 역사의 위대한 천재로 기록되는 대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내던져버린 추락한 천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한 선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지 우리는 그의 몰락을 통해 뼈아프게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판반끄우엔의 이야기를 그저 비운의 천재라는 말로 쉽게 동정하고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의 처참한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만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돈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치명적인지, 그리고 진정한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두 발만큼이나 강인한 심장과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축구계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린 재능들을 그저 스타로 띄우고 찬양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갖 유혹과 압박감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올바르게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제2, 제3의 판반끄우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이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